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기도 안전과 청년 일자리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당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 안전 및 생활 점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당 운영부위원장인 용인정 당협위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생략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으로 기울어져 침몰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보여내실 분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자랑스러운 지도자이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인천역시 대도 너무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분들과 기존에 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밑바닥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정 지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철강 문제까지 겹쳐서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에 이어서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 제재를 취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하는지 그 본질을 이 정권이 봐야 하는데, 이 정권은 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세계가 지금 북핵 제재를 위해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침묵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공조에 맞춰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 G2라는 중국도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강경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조차도 미국에 대해서 그런 외교적인 문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미 강경 노선을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때 중국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하려면 사드 보복 때 당당하게 대중국 강경 노선을 취해야 하는데, 그때는 굴종 노선을 취하다가 이제 거꾸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친북 정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들의 이념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MB 수사하면서 이건희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 비용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요즘 검찰이라는 게,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희 사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2월 초에 제가 대한태권도 협회장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청와대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단체자들, 체육관계자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줄이어서 사면 요구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건희를 사면했어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은 고 정주영 회장이 유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은 그 아들인 정몽준 회장이 유치를 했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때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이건희 회장이 사면 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을 다수 소송 비용하고 연결지어서 뇌물이다, 사면 대가다 그래 하는 거 보고 참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다. 이런 검찰은 이번에 검경 권력기관 개혁 때 절대 우리가 자시해서는 더 이상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되는 것은 이제는 좌실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그 첫째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게 권력기관 개혁의 첫째 본질이고, 두 번째는 일본처럼 검경을 상호 대등 구조로 바꾸어서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게, 개헌 때 검사 또는 경찰관이란 그 조항 하나만 넣으면 형사소송 체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계가 검경이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검찰과 경찰입니다. 왜 일본에서 검경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가? 그것은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나 나쁜 짓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있을 권력기관 개혁 개편 구조도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조항은 경찰과 병립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나는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제 개헌도 우리가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대한민국 최전선에 있는 이 경기도가 더 이상 안보 상황이 위협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입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치는 첫째 회의를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 1300만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300만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책을 오늘 자연스럽게 토론해 주신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해주신 홍준표 당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300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남경필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철에 걸친 전국 생활정치 순방을 마치시고 오늘 10번째로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홍준표 대표님, 함진구 정책위원장님,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에서 출발을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기업 살리기, 최저임금 인상 현장 점검, 방과 후 영어 수업 폐지, 대책 마련,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일가족 양림과 저출산 극복, 설 장바구니 물가 점검, 4차 산업 현장 점검. 정말 숨가쁘게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밑바닥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와 또 미래 비전 제시를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인사 말씀점에서 최저임금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31개 시군 상공회의소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또 소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소상공인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여기 계속 이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딱 이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사업 접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막아달라는 겁니다. 기댈 때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그러니 이 급격한 인상 정책,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아마추어적인 대응,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고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조만간 이제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이 시작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급여가 지금 22만 2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지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 할지 선생님들을 줄여야 할지 부모들에게 이것을 전가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그렇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봐야 이것은 그냥 4대 보험 공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니라 4대 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시겠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10,000원입니다. 지금이 7,530원에다가 주유수당 더하면 9,030원이고 거기다 4대 보험을 업주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약 100원을 더하게 되면 현재 실제 최저임금이 10,00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0년까지 10,000원이 되면 최저임금은 실제로 13,000원까지 오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홍준표 대표님과 여러 당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낳은 걸쭉한 인물, 당의 정책을 총 책임지고 계신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함진규 의원입니다. 우리 두 분, 홍준표 대표님하고 남경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홍준표 당 대표님과 지도부와 함께 인생 현장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6.13 지방선거 관련돼서 전국 광역 기초 포함해서 17개 광역 단체를 돌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부산을 필두로 해서 대구, 세 번째 전국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다녀본 소감은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권 경험이 있는 당으로서 정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전국 최다 광역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협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서 1차 공약을 점검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정책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2차, 3차는 후보자가 선정되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취합하기라고 전국 17개 광역 공약을 전부 취합을 해서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서 법안화할 것인지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지 정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후보가 확정되면 우리 당에서 뒷받침해서 정책 선거를 이끌게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함진규 정책의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60만 경기도 당원들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경기도당의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신 주광덕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당위원장 주광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헌법의 가치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합니다. 특히 경제발전과 인생을 중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전국의 국민안전과 민생생활 점검을 위해서 민생의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지금 600~700만 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민심에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민생의 비명이 들리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또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정말 일하는 청년한테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청년들한테도 호평받고 도민들로부터도 공감을 받는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도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안전점검 및 생활점검 회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당 그리고 주요 당직자와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의 기탄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경협위원장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도민들이 진정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원하는 그런 어떤 주요 민생 현안을 잘 점검해서 선거 공약으로 그리고 도정 운영에 국정 운영 법과 예산 지원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주광덕 경기도당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고 계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시민 안전 및 청년 일자리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여러분께서는 단상 양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경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는 지금 재난안전 점검을 타워크레인, 표본 점검, 안전예방 실시 이미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제천 화재 참사, 또 밀양 화재 참사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위험한 안전에 취약한 건물 주변에 있는 주차, 불법 주차와 그리고 비상구 안에가 멀리지 못하도록 물건을 적재해 놓은 것, 그리고 이 소방 시설을 잠궈 놓는 것, 이 세 가지를 저희가 1년 내내 24시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이 소방관들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팀을 짜서 1년 내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티켓을 끊고 불법 주차 그리고 비상구 막아놓은 거, 소방시설 잠궈놓은 거는 계속해서 티켓을 발부해서 이것만큼은 뿌리 뽑겠다 하는 것으로 이미 점검단을 추진을 해서 지금 24시간 365일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력 보강 계획인데요. 이병건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병건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번 서해대교 참사 때 순직한 소방관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사모님이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이 소방관들이 근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도 자긍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꼭꼭 눌러 쓴 손편지를 저한테 보내셨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드리자 해서 지금 현재 1,891명을 증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4,000명 증원입니다. 6,000명이 지금 있었는데요. 제가 도지사 시작할 때 이것을 10,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요. 그래야 온전하게 3교대 근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강해서 14개를 보강했고요. 소방 차량도 771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표님과 의장님 등 의원님들께 건의할 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기준에 담당 인구 및 소방 대상물 수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경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대표님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연속 지금 소방 관련된 안전 관련 지수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인 1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정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정책을 우리 대표님과 당에 보고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통 공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미스매치가 경기도에서만 제가 통계를 다 보고 봤더니 약 20만 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일자리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게 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미스매치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청년들을 제가 2년 동안 다니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왜 안 가냐 니네들 도대체. 첫 번째가 임금입니다. 두 번째가 이 복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미래 비전이 없다는 거,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해서 저희는 민주당의 여러 정책처럼 청년수당처럼 그냥 어떤 나이에 해당이 되면 소득도 따지지 않고 부모의 재산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눠주는 식의 복지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일정 수준이 돼야 줍니다. 그 이하가 돼야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의 부담액을 내면 경기도가 매칭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는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3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30만 원을 내시고요. 각 기업이 8%의 이 퇴직 자금을 집어넣으면 이것을 10년짜리 비과세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본인은 3,6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1년에 360만 원. 그러면 10년째 되는 해에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10,000명에게 이 혜택을 줍니다.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하는 청년 마스터 통장은 이것은 그야말로 제조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2년 동안 4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 청년들은 나는 자산 형성보다는 지금 너무 급해서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좀 필요하다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약 1년에 120만 원을 복지 포인트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무원 같은 복지 포인트를 약 10만 명에게 혜택을 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중소기업에만 했다가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바람에 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상공인들에게까지 이 혜택은 저희가 넓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 시리즈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1,000만 원을 3년 동안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360만 원을 내는데 이것을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실행을 해봤고요.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그것을 자신을 얻고 이번에 이것을 1억 상품 그리고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도는 앞으로 이런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요.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난 3년 동안 약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약 100만 개인데 경기도에서 50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50%를 경기도가 환자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올 지난해 8월부터는 일자리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동력은 떨어지지 않아서 8, 9, 10, 11, 12 이렇게 계속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 이 퍼센트가 경기도 포션이 올라가서 11월 달에는 90%를 차지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도 외에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성장, 일자리 정책은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